자, 파마 리서치 채용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MR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MR 자기소개서는요, 통상적인 영업직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알고 작성하는 지원자랑 그러지 않은 지원자의 차이는 굉장히 분명할 거고요. 자, 상위 1% 파마 리서치 MR 직군 자기소개서 분석 같이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노용호입니다. 저는 자소설닷컴 대표 컨설턴트고요. 면접학원 코칭패스 대표 코치로 근무하고 있어요. 숨고, 크몽, 타림 같은 재능 판매 마켓에서 상위 랭커로 활약하고 있고요. 서울청년센터, 대전광역시 같은 정부 기관에서 취업 자문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유수 대학교에서도 특강 경험을 보유한 취업 컨설턴트예요. 오늘은 파마리서치 수도권 MR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항목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파마리서치 자소서의 아주 특수한 구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지원자가 자기 스스로의 역량 수준을 탁월, 우수, 보통, 기본 중 하나로 진단해야 되고요. 그 근거를 경험으로 서술하는 형식이에요. 4번은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전통적인 문항이고요.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원자가 선택한 등급 자체보다 왜 그 등급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리와 근거의 설득력을 평가자가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작정 탁월을 선택한다고 좋은 평가 받는 거 아니고요.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탁월이라고 하면은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요? 보통이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신입 지원자 기준으로는 우수나 보통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등급이 아니고요. 그 등급을 선택한 이유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느냐, 그리고 자기 객관화와 메타 인지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단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표면적으로는 MR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갖추고 있냐로 보여요. 근데 채용팀이 실제로 보려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예요. 지원자가 MR이라는 직무가 뭘 하는 건지,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MR은요, 그냥 단순 영업직이 아니고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의학적 지식이 기반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업 스킬, 그리고 의사라는 굉장히 특수한 존재를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과 그들의 니즈를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대인 관계 능력이 다 언급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입 지원자가 탁월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경력자라면 가능하겠지만 신입의 경우에는 우수나 보통을 선택하면서 본인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학습의 의지와 준비 상태예요. 현재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역량을 중심으로 어필하면 어쨌든 나보다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직무 산업 관점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좀 간략히 훑어보면은 제품과 의학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 기획과 실행 역량이에요. 그래서 담당 지역 내의 병 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선 잘 짜야 되고요. 월별 실적 분석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 스킬이에요. 의료진에게 임상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OA 활용 능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뭔가를 요청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간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조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작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상위 1%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본기 위에 전문성을 쌓아가는 준비된 지원자로서 본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우수로 진단하겠다. 생명과학을 전공하며 세포생물학과 양리학 기초를 다졌고요.
의료기기 유통회사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역량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본기를 갖췄다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톤 다운했죠. 그리고 나아가서 월간 방문 목표 120%를 달성한 소소한 어필도 해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준비 과정에서 파마리서치의 PDRN 기술과 리쥬란의 피부 재생 메커니즘을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경쟁 제품인 PDLLA 계열의 주사제와의 차별점도 정리해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메타 인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또 보여줬죠. 다만 아직 미용 의료 시장의 트렌드 변화나 고객 유형별 맞춤 영업 전략에 대해서는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에 선배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학술팀 자료를 활용해서 제품 지식을 심화하여 의료진에게 신뢰받는 MR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아주 담백하고 영업인으로서 군더더기 없는 글을 작성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소통 능력을 다음 기준에 따라 또 진단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MR은요, 당연히 소통 능력이 핵심적이에요. 의사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채택을 설득하는 과정이요, 장난 아니거든요. 단 한두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는요, 이미 우리가 팔고 싶은 약과 다른 경쟁 제품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우리 제품을 쓰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영업 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겠죠. 그런 부분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소통 능력을 어필함에 있어서 일단 경청 능력을 좀 어필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보 전달의 명확성이에요. 어렵게 풀어내고 ABC 한대요, XYZ 합니다,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과정, 이런 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사 표현으로서 소통 역량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조정과 설득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MR은 거의 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을도 아니죠, 거의 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에 대해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프로페셔널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을 선택할 때 탁월을 선택하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호되진 않는다. 그래서 정보 전달과 조정에 능숙한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신입 지원자에게 우수가 적합하겠다, 이 정도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R 직무와의 연결고리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는 상위 1% 예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나는 소통 능력을 우수로 진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나 좀 겸손하게 내려갔죠. 대학 시절 교내 창업 동아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아서 협업한 경험이 그 근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홍보 전략을 두고서 의견이 나뉘었다고 돼 있죠. 근데 주장을 각각 정리하고 나서 데이터 기반의 논의를 이끌었다. 그래서 두 전략을 병행하되 예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도출했고요. 그 결과 참여율이 35% 증가한다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근거를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소통 방식을 익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직무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의료진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에 귀 기울이고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료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인의 협력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단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파마 리서치 인재상 중에서도 협력이 있죠. 뭐 1, 2번 항목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MR을 그냥 개인 플레이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팀 내에서 동료 MR이랑 정보도 공유하고요, 지역 간 고객을 인수인계하기도 하고요,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채용팀이 이 항목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원으로서 역할 수행 능력이 있느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무임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 관점의 사고예요.
이 MR들은요, 어떤 그 의약품 같은 걸 판매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근데 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잘 팔기 어려운,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들도 분명 존재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은 내 개인에게는 이득이 덜 될지언정 조직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태도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체크 포인트도 좀 보면은 팀 내 협력은 MR과의 정보 공유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부서 간 협력은 마케팅 팀과의 프로모션 협업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우수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같은 경우에도 이 MR 직군을 한정한다고 하면은 적극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 상위 1% 예시랑 또 같이 볼 건데, 역시나 협력성을 우수로 진단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역량을 발휘했다. 주제는 중소화장품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고요. 내가 담당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팀원이 개인 사정으로 이탈하면서 제작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나는 내 업무를 조기에 마무리한 뒤 자발적으로 이걸 분담해줬다. 또한 저녁 팀 미팅을 주도하면서 일정을 조율했고요. 그 결과 협력 업체로부터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내가 MR이 되더라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팀 동료 및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영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파마 리서치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서술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총 4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원 동기의 진정성이 좀 필요해요. 이 MR은 어쨌든 영업 직군이기 때문에 말이 청산유수이거나 그냥 번지르르한 것보다는 조금 더 진솔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곳에서 나도 성장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과 MR이라는 직무에 왜 끌렸는지 조금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급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파마 리서치의 사업 구조, 주력 제품, 시장 내 포지션, 최근 동향 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잘 어필하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직무 적합성까지도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쓸 때 저한테 1대1 컨설팅 받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받아요. 재생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다. 이거는요, 다른 회사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아니라 파마 리서치만의 차별성을 언급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PDRN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리쥬란으로 이제 스킨 부스터 시장을 개척한 퍼스트 무버다. 해외 기업에 로열티 안 내고 독자 기술로 원천 소재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담당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지원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역량을 발휘해서 당당히 매출이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건 괜찮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왜 제약산업인가? 그리고 왜 파마 리서치인가? 또 왜 MR인가?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재생바이오 산업이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인체 본연의 회복력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가 연어 DNA에서 추출한 PDRN 기술로 스킨 부스터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원천 소재를 확보한 점, 리쥬란이 출시 10년 만에 KBT를 대표하는 시술로 자리 잡은 점은 기술력과 시장 개척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회사에 대한 관심, 그러고 나서 제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MR 역할의 매력을 느꼈다. 생명과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경험을 통해서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니네 직무랑 잘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입사 후에는 조금 쪼개서 얘기했죠. 자,
수도권 담당 지역의 병역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할 거고요. 리쥬란과 콘쥬란의 제품 지식을 완벽히 숙지하는 데 집중하겠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3년 차에는 목표의 초과 달성과 신규 거래처 개척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유럽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춤으로써 글로벌 영업 인재까지도 내가 한번 노려보겠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영업 MR로 시작한 분이 글로벌 영업까지 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대한 포부를 언급한 거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파마 리서치의 열정적인 도전으로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는 비전을 나도 실천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타 지원자들에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영상 말고도 꼭 MR이니까 MR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제가 올려놓은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서 저의 논리와 인사이트 이런 걸 따라와 보세요. 그런 관점들을 흡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붙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 블로그 원글로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산업과 기업과 직무를 분석한 심층 분석 보고서 워드 30장 분량이고요. 이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좀 받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유료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글솜씨가 부족하다 혹은 이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어서 합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저에게 1대1 컨설팅을 신청하셔도 괜찮고요. 그 외에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 제 강의를 수강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리틀리가 됐든 아니면 제 개인 연락처가 됐든 연락을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